제가 여러분 그 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항상 저의 라이벌은 누구라고 했어요? 저의 라이벌은 현우진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의 라이벌은 항상 현우진입니다. 왜냐면 일단 그분이 1타 강사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강의를 직접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찾고 부모들이 찾아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되게 열심히 살아오셨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요. 그래서 항상 그분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열심히 해서 어깨를 견주는 자리까지 좀 가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제가 메가 전에 뭐 여러 가지 학원들 이렇게 봤지만 대이고 뭐고 다 좋은 학원인데 제가 메가랑 내가 좀 맞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손준 회장님의 마인드가 그냥 저는 참 좋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고요. 그 뭐가 좋았냐면 첫 번째는 학생들을 향한 열정이 넘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생각하시는 바가 진짜 학생들에게 강의를 잘하는 것도 좋은 선생님이지만 그런 것보다 아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갖다 진심으로 생각하는 선생님이 참 좋은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이분이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삶을 돌이켜보면 인강도 그런 바탕 위에서 나온 거거든요. 처음에 수업하시다가 우리 더 많은 아이들한테 이 좋은 강의를 제공해야겠다 해서 이제 전체 강의 시작하셨고 전체 강의가 너무 유명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치동 현상이 나타났고 집값이 막 오르는 거지 학원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뭔가 좀 고민에 빠지셨다가 이거를 갖다가 그 홈쇼핑 보시다가 우리의 강의를 갖다 집으로 다 보내면 되겠네요. 세계 최초로 메가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의미 있는 삶이었다고 나름의. 사교육과 공교육 이렇게 지금 좀 우리가 나눠지고 있는데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그 다음에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 이거를 갖다 추구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고 시장 경제를 인정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경쟁에서 있잖아 이겨서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손흥민이 축구를 잘해가지고 연봉을 많이 이렇게 벌었어. 축구가 잘못됐냐?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시장 경쟁에서 있잖아 공교육과 사교육이 붙었단 말이야. 근데 이 사교육이 나오게 된 배경도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적 현상인 거야. 왜냐면 노동시장에서 학벌을 보기 때문이야. 노동시장에서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학벌을 보기 때문에 좋은 학벌을 갖다가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순수한 부모의 마음이라고 그게. 왜냐면 우리 자녀가 고생하는 걸 보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자기 입을 거 안 입고 해가지고 아이들 교육시킨다 이런 거야. 학교에서 잘 가르치고 공교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면 안 하겠지 이거를. 근데 그게 충분치 않으니까 여러분 사교육이라는 게 생겼고 그 수요가 계속 엄청나게 넘쳐나면서 이 시장이 여기까지 온 거거든. 그럼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냐? 그런 것도 당연히 있지. 그럼 학교쌤들은 돈 안 주면 하나? 학교에서 월급 안 나오면 학교쌤 합니까?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그러나 그건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또 나아가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회장님처럼. 그거를 갖다가 부인할 수는 없는 거거든. 자기의 말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저들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이게 나쁜 거야. 내가 학생들한테 이거 감히 이야기할 수 있어. 나쁜 거야. 자기의 옳음은 자기의 행동으로 증명하면 되지. 자기가 옳다는 걸 타인이 나쁘다는 걸 증명해서 자기가 옳아질 필요는 없는 거야. 그렇잖아. 내가 잘생겼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미안해. 만약에 그걸 내가 증명한다 해. 생겼어. 이렇게 생긴 건 생겨 처먹은 게 아니야. 이봐 나 어때? 이거는 나 웃긴 일이라고. 타인을 말 사람으로서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해서는 안 된다니까. 근데 있잖아 이게 내가 니네한테 지금 하는 이야기 중에 이 본질은 사실 이건데 그게 뭐냐면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면 그런 일이라도 한다고요. 근데 요즘 청년들이 요즘 학생들이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아파서 드린 얘기입니다. 뭐가 마음이 아프냐면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차 타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살지? 그냥 그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계발서 같은 거 이런 게 무조건 베스트셀러 아니야? 지금 서점에 가가지고 여러분 보면 거의 다 대부분의 베스트셀러는 다 자기계발서. 인문학 이런 거 읽지도 않아요. 시대 정신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내가 좀 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고민한다고.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나에게 이득이냐 이득이 아니냐로 고민하지 이게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로 고민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게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찌됐건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옳으니까 그것이 맞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의미를 쳐다보지 않거나 시대 정신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사회조차 좋은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청년이잖아요.
그죠? 청소년이자 청년이잖아. 이제 내년 되면 뭐야? 청년이야. 청년은 있잖아.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돼.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그냥 내가 이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래도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고민하는 시간이 돼야 돼. 20대 갑부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 거를 부러워하지 마. 내가 과연 옳은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돼. 우리가 청년이라면 여러분 그냥 사회에 찌들어 있는 어른들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처럼 여러분 사회에 찌들어 있는 어른들은 그저 이익, 그저 돈, 그저 욕망 이런 걸 따라가겠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고민하면서 좀 다르게 살아야지. 그저 똑같이 살려고 그냥 부자들이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선생님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도 자격 없어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노력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학원을 처음 세우게 된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제가 학원을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는 수업을 듣고 싶어도 학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학원을 세웠습니다. 저희 학원의 시작은 그거였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뭐 하고 있는데 애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한 4명 정도가 학원에 가고 싶어도 학원에 못 가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걔네들을 데리고 여러분 처음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2년 정도를 갔다가 그렇게 여러분 봉사를 했죠. 그러다가 여러분 그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있어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마침 뭐 했어? 학원을 지어줄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학원이 생겼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요. 학원비가 여러분 다른 학원의 4분의 1이었어. 그것마저 못 내는 친구들이 많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공부 가르치고 먹일 거 먹이고 해가지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꿈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야. 그때 제 첫 달 월급이 25만 원이었다고요. 내가 그때 가회하면 30만 원 받을 텐데 25만 원 받고 하루에 8시간씩 강의하면서도 1년 6개월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현타가 왔죠. 아 이게 맞나? 이러다가 한 학생이 여러분 또 저를 살리죠. 제가 그만할라 했거든요.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저도 힘드니까요. 근데 그만하려고 딱 하는데 한 친구가 내가 포기했던 한 친구가 전교 1등을 해요. 그래서 걔 인생이 좀 바뀌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그래도 나름 의미 있게 살았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피카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중간에 여러분 뭐 직원들 오고 학원이 좀씩 커지고 점점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했어요? 외국에 학교도 지은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여러분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벌 텐데 그거 여러분 조금씩 돈 모아가지고 5천만 원 6천만 원 들여서 외국에 학교 짓고 잔고 다 털려가지고 돈 한 개도 없을 때 어떤 학원 원장님께서 저한테 좋은 제안을 주셨어요. 선생님이 저희 학원에 오시면 한 달에 월급을 1,000만 원 드리겠다. 우리 학원에 원장으로 와달라. 그 제안이 들어왔다고요. 내가 눈 돌겠어 안 돌겠어? 눈 돌지. 팽글팽글 돌았어요. 뭐라고? 눈이 돌잖아요. 당연히 저도 가고 싶죠.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있고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있고 안 갔어요. 안 갔다고요. 왜냐면 그래도 내가 아직 젊은데 의미 있는 일을 좀 해야지. 그러면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돈이 많았을 개 흙수저다. 개 흙수저 중에 흙수저. 수저가 없어. 흙으로 수저를 만들었어야 돼. 흙밖에 없었어. 수저가 없었어. 그때도 돈이 없었어. 지금도 없지만 그때도 없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고 나름 괜찮은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했다고. 그렇게 여러분 10몇 년을 버틴 거라고. 그때 20대 때 그리고 30대 초반 때 그렇게 버텼던 것들이 지금 와서는 그래도 내가 나름 괜찮게 살았구나 라고 돌아보면서 내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물론 금전적으로도 지금 많이 보상받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보상받고 있죠. 예전에 비해서는. 하지만 그때는 지금이 올 줄 내가 알았겠냐고. 지금이 올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렇게 했다고. 왜냐면 난 청년이니까. 여러분 지금 저한테 누가 와가지고 김 원장님 1,000만 원 주면 저희 학원 오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가겠냐? 안 가지. 왜냐면 나는 1,000만 원보다는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1,000만 원으로 나를 움직일 수는 없지. 그걸로는 못 움직여. 쌤 1억은요? 고민 좀 해볼게요. 근데 있잖아 1,000만 원이고 1억이고 움직이잖아. 만약에 500을 주더라도 그게 여러분 의미 있는 일이라면 갈 거라고. 500을 주더라도. 왜냐면 지금은 한 달에 500만 벌어도 살 수 있으니까. 이제는 돈으로 의미를 지킬 수 있어. 옛날엔 그냥 의미 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다가 여러분 따라오게 된 2차적인 돈이 생기니까 이제는 돈이 좀 있으니까 이 돈으로 내 삶의 의미를 지킬 수 있다고. 저는 현우진 쌤이 저의 라이벌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현우진 쌤이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메가스타가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속된 회사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전 이분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라요.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이분 응원합니다. 그가 우리 학생들에게 줬던 혜택은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가 여러분 높은 학벌을 가지고 그래도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여러분 좋은 강의를 많이 하려고 했던 그 순수한 마음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절대로 그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우진 쌤 응원합니다. 꼭 이거를 딛고 일어나서 이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이분과 경쟁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유경쟁 사회에서 전 이분과 실력 대 실력으로 경쟁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이분이 사라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꼭 아무 일 없이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정리되길 바라고, 하지만 사교육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공교육도 나름의 여러분 정화작용을 통해서 더 좋은 양질의 공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사교육과 공교육이 또 선의의 경쟁을 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가운데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제 자리에서, 그대들은 그대들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서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이번 일들이 여러분 잘 좀 넘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의미 있게 사세요. 의미 있게.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사십시오. 그냥 탐욕적으로 살 게 아니고.